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과 간식의 JS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상담을 좀 뭐 관심 있는 분이나 혹은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는 분이나 혹은 상담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론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OK로, OK 보이세요? 손가락. 이 OK로 여러분께 좀 인사를 드릴게요. 저 소개를 잠깐 하면은, 저는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일반 학생이고요.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지식을, 서로에게 나눔이 되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는 거니까 서로 같이 또 즐겁게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워밍업으로 조금만 해볼게요. 조금만 해보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 성격 심리학이라고 아십니까?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성격 다 누구나 여러분 성격 있죠? 성격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특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특질. 여러분 그 제가 글씨를 좀 못 쓰는데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특질이 뭐냐? 특질을 얘기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특성. 그럼 특성은 뭐냐? 우리가 그런 게 있죠. 특성은 뭐 즐거운 사람, 혹은 뭐 친절한 사람, 뭐 불쾌한 사람, 뭐 이런 거 있죠. 등등등등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이런 특성들이 있는 거죠.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운 사람, 친절한 사람, 뭐 불쾌한 사람, 뭐 이런 특성들이 좀 수다를 떠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특성들을 이렇게 좀 모여서 우리가 특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우유가 들어간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뭐 아니면은 뭐 청량 음료나 혹은 뭐 커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게 특성이 되는 거죠. 이런 특성들을 이제 다 모은 관점을 특질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격 심리학을 배울 때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이런 성격을 알아야 그 사람의 특질까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질을 좀 먼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 심리학 할 때 우리가 성격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야죠? 성격에는 3요소가 있어요. 어떤 3요소가 있느냐? 여러분 그 성격이할 때 첫 번째로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첫 번째로 많이 이야기하는 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독특성이죠. 독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독특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독특성이 뭐죠? 야, 제 성격 정말 독특하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고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만의 고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유성. 성격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만의 고유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독특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고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 있죠. 뭐 특이성 같은 거. 또 예를 들자면 특이성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일관성을 이야기했어요. 일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관성을 이야기할 때는 뭘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일관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행동의 공통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그냥 상황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상황이 아니라 상황.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의 공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의 공통성.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럼 성격 이야기할 때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안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안정성은 그거죠. 시간이 변해도 일괄적인 패턴을 가진다. 일반적인 패턴을 가진다.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격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 독특성, 일관성, 안정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독특성은 고유성, 일관성은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안정성은 시간이 변하면서 일괄적인 행동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성격의 이런 요소가 있죠. 이 요소를 이제 우리가 알면은 이제 이런 성격을 또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릴게요. 성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이 뭐가 있느냐? 크게 보면은 한 6가지로 되는데 저는 이제 5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검증성. 그럼 검증성이 뭐냐? 검증성을 각각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검증한다. 검증성. 그럼 뭐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예. 정확하게 측정 혹은 실험. 검증성은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죠.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런 거는 뭐죠? 이런 거는 결국은 정신적인 거나 그런 거나 현상학적인 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답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검증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고 측정 실험해야 되니까 인지적인 거는 가능한 거죠. 인지적인 거는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경제성이 있는 거죠. 사회에서 말하는 검증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명료하다는 거, 간단 명료하다. 명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인지적인 것만 가능한 거죠. 인지적인 것만.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있죠. 예. 이렇게 좀 뭔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그런 인지적인 것만 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 뭐죠? 포괄성은 뭐죠? 포괄성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합적이라고 얘기하죠. 종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종합적이다. 근데 요거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인지, 정서 이런 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포괄성은. 그리고 네 번째는 타당성. 타당성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 지지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A형 남자는 소심하다. 약간의 AB형은 사이코 기질이 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혈액형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지만 이런 거를 내가 연구했어. 그래서
그런 지지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타당하냐 안 하냐, 타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는 탐구성. 탐구성은 그냥 후속 연구죠. 이제 계속 후속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는 만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연구 분야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와 후속 연구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하는 거죠. 뭐 내가 뭐 이제 아까 말한 우리 특질 얘기했죠. 특질을 내가 이런 성격에 뭐 이런 성향에 이런 특질들이 있어요. 그런 특질들을 어떤 건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검사 자료를 만들던 아니면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치료를 받아가지고 뭐 해결을 받던 이런 후속 연구가 탐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을 넘길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격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성격을 측정하는 게 있는데, 성격을 측정하는 게 이제 블록이라고 그래가지고 BLOCK 그래가지고 블록이라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알면 돼요. 뭐냐면 L자료, O자료, T자료, S자료가 있어요. L은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록. 자, 그래서 이제 기록은 뭐하냐? 기록은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역사를 기록했다. 그러면 굉장히 객관적이죠. 한국사 이런 거. 뭐 주관적으로 기록한 거 아니죠. 있던 사실만 기록하니까.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그거예요. 뭐냐면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이다.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을 해서 뭐 경찰서에 가면은 이제 범죄 기록 같은 거 뭐 잘못해갖고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성적 같은 것도 영원히 기록되잖아요. 내 그 했던 그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기록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O는 이제 뭐 동료 평가 있죠. 동료 평가. 동료 평가 같은 거. 뭐 다수가 할 수도 있고 소수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현상에서 이게 자료를 얻기 때문에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뭐 어떤 A라는 사람을 봤을 때 1번하고 2번이 다르게 평가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1번은 얘 진짜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2번은 아니다. 이 사람 정 많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평가 내겠으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자료는 뭐냐면, T자료는 실험을 통해서 혹은 검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백신이 나왔어. 요즘 질병이 많다 보니까 백신이 나왔는데 그 백신을 실험과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표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검사나 실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한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막 뭐 하나 할 때 어떠한 결과를 내릴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겠지만 한정적인 피험자의 표집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위적으로 또 만들어낸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제한된 표본 때문에 일반화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투사검사 같은 게 여기 표되는데, 여기 투사검사가 있어요. 투사검사가 뭐 이 괴물바가지 막 그림 주고 이거 뭘로 보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거죠. 너무 개인적인
개인적인 거는. 그치만 T 자료는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실험을 통해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한정된 이제 그런 표집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한된 부분의 일반화의 문제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S는 뭐냐면, S는 자기 보고식 자료예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격 검사를 하는데, 나는 성격이 조금 이렇게 뭔가 다혈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좀 온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막 검사하는데 어떤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솔직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장을 좀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빠른 시간에 많은 표본을 이제 추출할 수 있지만, 단점은 좀 솔직하게 정확하게 안 하면 또 문제가 되고, 문제를 대충 풀면은 이제 물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LOTS 이 네 가지 성격 측정 자료를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측정을 했으면 이제 연구 방법이 있는데, 연구 방법을 좀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이 있어요. 평가 방식. 이게 세 번째면 이게 네 번째가 되겠죠. 평가 방식이 있는데, 평가 방식은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좀 나눠볼게요. 세 가지 차원으로. 첫 번째를 나누면은 구조화를 했느냐, 비구조화를 했느냐, 이 차이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화하면은 뭐 체계성이 있는 거고, 비구조화는 약간 체계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개인이 자유롭고 개인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자유적으로, 자유하고 개인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의 비구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장을 했느냐, 두 번째 위장을 했느냐 비위장을 했느냐, 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검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석될지 의식하는 정도와 관련이 되는 거죠. 이 위장을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A라는 물건을 위장을 시켰어요. 그럼 A가 안 보이겠죠. 근데 B위장은 보이겠죠. A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검사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가 있어. 어떤 심리 검사였는데, 이게 어떤 의도인지 보인다. 그러면 B위장이 되겠죠. 근데 안 보인다 그러면은 위장이 되겠죠. 그래서 위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검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비장은 무엇을 검사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발성이냐 객관성이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발성이라는 거는 피검사자가 선호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객관성이라는 거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 방식 보면은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만 예를 들면은 특질 이론을 봤을 때, 특질 이론은 구조화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비위장이 되고 자발성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좀 알 필요까
깊숙이 원하며 알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격에 대해서 오늘 성격 이론과 연구 성격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고 또 우리가 어떤 요소가 있으며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은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